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삼각함수는 기계공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되겠고, 또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육식분법과 호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육식분법과 호도법은 이제 두 개 다 이제 각도를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 되겠고,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이제 일상생활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은 이러한 한 바퀴를 360도로 하는 이제 60분법을 많이 사용을 했고, 이제 이러한 60분법을 이제 수학에서나 혹은 이제 기계공학에서 다룰 때는 이제 호도법으로 이제 변환을 해서 다루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60분법을 이제 여태까지 사용하다가 왜 굳이 이러한 호도법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60분법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1도가 60분으로 되어져 있고, 또한 1분은 60초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실수 체계와 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실수와 비슷하게 가는 이러한 길이의 비로 정의된 이제 호도법으로 변환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수만 나오게 된다면 굳이 이렇게 변환이 필요가 없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이제 소수점 밑에 어떤 수가 나오게 될 때는 이제 라디안을 사용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역학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호도법으로 변환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각도를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60분법과 호도법의 그 관계식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호도법에서는 단위를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이제 60분법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이제 도라고 하는 이러한 디그리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관계식은 이제 한 바퀴는 360도가 되고, 또한 우리가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이 원주의 길이는 이제 2 곱하기 2파이 r이 되게 되므로, 이제 그러한 비례식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파이 라디안은 180도라는 이제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호도법의 정의라는 것은 결국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1라디안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각도를 우리가 어떤 임의의 각도 알파라고 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알파의 정의를 이러한 원의 반지름과 같은 길이 값을 갖는 호의 길이 값을 가질 때의 그 각도를 이제 알파도라고 하게 되면, 이제 r 대 2파이 r은 이제 이쪽 알파 대 360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다음에 이러한 비례식이 아니라 이제 환산식이 이제 유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호도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호의 어떤 길이 비를 이제 각도로 하겠다라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호도법에서의 1라디안의 정의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반지름의 크기와 이러한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각도를 이제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1라디안은 이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180도 나누기 파이는 이제 57도 1분 7초의 각도가 나오게 되고, 이제 1도는 따라서 이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파이 나누기 180 라디안이 되기 때문에 결국 1도는 0.017 라디안으로 우리가 환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제 이러한 값들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된다라고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환산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아래 그림은 어떤 각도 시타의 1대 이 호의 길이 L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반지름 곱하기 시타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즉 우리가 앞서 이제 그 호도법의 정의에 의해서 이러한 길이의 b를 그 라디안의 각도의 정의로 그 정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시타는 이제 r분의 l이 되게 되므로 결국 그 관계식에서 이제 그 l은 이제 r 시타로 우리가 이쪽 길이 값을 이제 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넓이는 이 부채꼴의 넓이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2분의 1 r 제곱 시타로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시타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r분의 l로 우리가 환산을 하면 결국 이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l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아래 그 각도는 각각의 이제 60분법에 해당하는 각도에 대한 그 라디안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값들은 결국 이제 30도는 그 파이 라디안이 180도이므로 180 나누기 6을 하게 되면 당연히 30도가 나온다는 것을 이 관계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바퀴를 돌면 다시 그 자리로 이제 돌아온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제 꼭 반드시 이쪽에 각도에 해당하는 그 것이 이제 한 바퀴만 도는 것이 아니라 뭐 두 바퀴를 돌 수도 있고 세 바퀴를 돌 수도 있고 네 바퀴를 돌아도 결국은 이 그 동경 OP와 같은 위치에 오는 각도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그러한 것을 모두 고려를 한 것이 바로 이제 일반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결국 한 바퀴를 돈 것을 더한 것은 결국 이쪽에 동경 OP와 같은 각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일반각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360도 곱하기 이제 n은 이제 정수가 되게 되고, 이제 더하기 알파를 하면 결국 이 값은 이제 알파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360도는 우리가 이제 라디안 단위로 환산을 하면 이제 2파이가 되게 되므로,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때는 이제 당연히 시타는 도가 없어져야 될 것이고, 시타는 2n 파이 플러스 알파로 이제 일반각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각도를 이제 그 정의를 할 때 그 이쪽에 OX를 이제 시초선이라고 하게 되고, 이러한 식으로 각도로 움직이는 이 선 OP를 이제 동경 OP라고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막 표현을 하자면 이제 터미널 레이라고 하게 되고, 이쪽 부분은 이제 이니셜 레이, 그리고 이제 각도가 이제 플러스 방향은 이제 이러한 반시계 방향을 이제 파지티브 메저, 즉 이제 그 양의 방향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이제 음의 방향은 이제 x축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해서 이제 터미널 레이가 된 부분의 각을 우리가 산출을 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 그 기호를 붙여서 이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만일에 그 이쪽의 각도가 지금 한 100, 뭐 200도라고 이제 양의 방향으로 측정을 했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200도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음의 방향으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측정을 했을 때는 이제 360 마이너스 200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50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도 이제 같은 각의 값을 가진다라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각도는 이러한 이니셜 레이, 즉 이제 시초선을 항상 이제 0으로 해서 이제 각도를 여러분들이 그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아래 그림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라디안 단위로 이제 각도를 산출한 것을 나타낸 이제 형상들이 되겠고, 이때 이제 우리가 그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90도보다 작은 각은 이제 예각이라고 하고, 이제 90도인 각은 이제 직각, 그리고 90도보다 큰 각을 이제 둔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삼각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비란 다음에 이제 그림에 보시는 이러한 직각삼각형에서 지금은 이제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하자면 이제 이쪽 그 가장 길이가 긴 변을 빗변, 이쪽은 이제 높이, 이제 그 아래쪽에 이 변은 밑변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그 빗변, 높이, 밑변에 대한 어떤 비를 그 정의를 한 것을 이제 삼각비라고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직각삼각형에서는 이러한 두 각은 모두 이제 예각이 되게 되고, 이제 세 각의 합은 이제 180도가 됨을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삼각비도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사인 시타의 정의는 이제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시타는 빗변분의 밑변, 그리고 탄젠트 시타는 이제 밑변분의 높이로 정의가 되게 되고, 두 번째 나오는 이제 이 코시컨트 시타, 세컨트 세타, 코탄젠트 시타는 이제 이러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이제 역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의 각은 이제 이러한 직각삼각형에 있어서 어떤 특수각들에 대한 값들을 나타낸 이제 테이블이 되겠고, 이때 이제 탄젠트는 결국 코사인 시타분의 사인 시타이므로 이 두 값을 이제 알고 있으면 탄젠트 값도 여러분들이 쉽게 그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기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기 함수의 정의는 이제 다음에 이러한 수식으로 정의가 되어지는 이제 함수를 이제 periodic 펑션 혹은 이제 periodic 펑션이라고 하게 되고, 즉 이제 주기 함수라고 하게 되고, 즉 이제 어떤 fx에다가 어떤 p라는 값을 더했을 때 다시 그 fx의 값과 동일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때의 그 이러한 함수를 주기 함수라고 하게 되고, 이때의 이제 p를 최소값 p를 양의 그 최소값 p를 이제 피리오드 주기라고 하게 되고, 이제 어떤 책에는 그 펀더멘탈 피리오드라고 해서 이제 그 기본 주기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러한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다루게 될 것인데, 이제 어떤 계속 반복되는 형상으로 그 그래프가 그려지는 함수에 있어서 그러한 반복되는 형상을 이제 1회만 반복되게 하는 그 구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삼각함수에 있어서 우리가 이 파이를 더하게 되면 결국 한 바퀴를 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 바퀴를 돈 값은 결국 원래의 그 한 바퀴를 돌지 않았을 때 시타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따라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코사인 시타 플러스 2파이, 뭐 사인 시타 플러스 2파이, 탄젠트 시타 플러스 2파이는 모두 이제 원래의 자기 자신의 값이 나옴을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는 이제 주기가 2파이임을 알 수 있는데, 이제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가 파이인데 결국 이제 최소값이 주기가 이제 되는 것이고, 만약에 주기에다 곱하기 2를 해도 결국은 그 값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므로, 이제 원래 탄젠트나 코탄젠트는 이제 주기는 파이인데 이제 2파이를 더해도 이제 다 같은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는 이제 코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만큼을 더해 주면 이제 코사인 x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란 이제 반지름이 r인 원주상에서 이러한 점 P가 이제 이 원을 원주상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러한 각도가 움직이게 되는 것과 이제 동일하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반지름 R과 이제 이러한 XY 좌표를 이제 일반각의 범위, 즉 이제 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았을 때를 이제 모두 감안을 해서 이제 삼각비로 나타낸 것으로 정의를 하며, 이제 이것은 또한 다르게 말하면 이제 직각좌표를 이제 각으로 매개 변수화한 것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삼각비로 다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러한 좌표를 이제 이러한 식으로 삼각형을 그리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삼각비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사인 함수는 이제 사인 시타 혹은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사인 x라고 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세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사인 세타는 이제 r분의 y로 정의가 되게 되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삼각비의 정의에서 유도를 하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좌표 평면 상에서 우리가 앞서 삼각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이제 플러스 기호, 마이너스 기호가 이제 부가적으로 이러한 삼각함수에는 이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이쪽에 이사분면에 어떤 점 P가 위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코사인 값은 이제 마이너스 R분의 X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이제 사인 값은 어차피 이 Y 좌표의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Y 값은 이사분면에서도 플러스 값이므로 이제 사인은 이제 값은 동일하고, 만일에 이 시타 값이 같다라고 하면 이제 값은 동일하고 이제 부호만 코사인이 반대로 되고, 탄젠트 역시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이제 붙게 됨을 알 수 있고, 만일에 각도 시타가 이제 이러한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타 값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하면 이제 이 값은 모두 이제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이제 부호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 관계식은 이제 탄젠트 시타는 코사인 시타분의 사인 시타, 그리고 코탄젠트는 이제 탄젠트의 역수이므로 이제 사인 시타분의 코사인 시타가 될 것이고, 이제 시컨트 시타는 코사인 시타분의 1, 즉 이제 코사인 시타의 역수가 되고, 이제 코시컨트 시타는 이제 사인 시타의 이제 역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역수와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제 다다음 영상에서 이제 역함수도 이제 다루게 될 것인데, 이제 역수와 이제 역함수는 이제 다른 개념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